네, 세 번째 영상이고요. 빨리 또 남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송 경제의 특징으로는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 지역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기 때 남조가 이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민으론 한족에 의해서 남쪽, 강남의 경제력이 점점 발전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와 당을 거치면서 그리고 송에 이르러서는 결국에 화북지역, 중국을 반으로 나눴을 때 강북, 그리고 화북지역이고요. 그리고 양자강 아래쪽 부분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남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쪽의 경제력을 앞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 중국을 봤을 때 강남 지역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들이 많아요. 상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도시들.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앞선 도시들이 아직까지도 강남 쪽에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도시가 크게 번성을 한다는 거, 요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함께 살펴보면은 농업이 장려되고 개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지가 크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내기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모내기법, 이앙법이 농민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참파벼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쌀인 거예요. 벼. 그래서 생육기간이라고 하는 거. 씨앗에서부터 이제 다 큰 이제 벼가 되는 과정이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 재배되던 벼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여러 번, 1년에 여러 번 벼를 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농기구가 또 도입이 돼서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남의 생산력이 화보를 넘고 지주 전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농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경작해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혼자 또는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관계가 신분적인 관계가 아닌 경제적인 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감으로 옷의 보충제로 많이 썼던 목화가 경작이 됐고요. 수공업을 살펴보면은 제철, 자기, 견직업 등 수공업이 발달되었다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상업, 상공업자들에 의해서 행작 등의 동업조합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해상무역이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해안가 쪽에 취안저우라든지 광저우 등의 해상 도시들이 발달을 하면서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시박사가 또 설치돼서 이런 해상무역을 관장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상공업의 발달로 동전 사용이 증가하였다. 상업이 널리 이제 커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전이 부족해지는 거. 상인들이 돈을 모으면서 이제 유통되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이라는 이런 금속은 이제 한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지폐라는 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종이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폐의 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송 때 교자 그리고 남송 때 회자가 유통이 됐는데 이런 명칭적인 부분들이 서로 다르고 각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혼란을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의 발달 살펴보면요.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거주 지역과 상업 지역의 분리가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분리가 사라지고 야간 통행이 허용돼요. 일정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되면은 딱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 통행도 금지시켰지만은 이제는 밤늦은 시간까지 상인들의 뭐 교류라든지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제 잦아지면서 도시가 점점 더 발달해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때 당시에 발전되어간 도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명상하도라는 그림. 아까 우리가 선지, 학력평가에서도 선지가 나왔었다 그렇죠. 굉장히 자주, 사실
너무나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청명상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북송 때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송나라가 우리가 문치주의를 이제 추구하였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맞죠? 문치주의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집단, 사대부가 중심이 된 사회구조가 송나라 때는 등장했고, 왜 그러느냐? 당연히 과거제가 강화되고 학교가 증가하면서 글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사회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영향을 이제 줬다는 거. 당시에 유행했던 요 학문은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 그리고 일본까지도 지배 학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학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경과 성격까지 제가 이렇게 책 표시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송나라의 문화 살펴볼게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수도 카이펑에 오락시설이 등장하였고 공연 문화, 뭐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이라든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통속문학, 일반 서민들이 주로 접할 수 있었던 사랑 소설, 뭐 연애 소설, 그리고 뭐 이런 무협 소설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했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사대부 계층에서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역사서가 등장을 한다 그렇죠.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와 더불어서 중국의 두 손가락에 꼽히는 투탑 2대 역사서인데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 사서였다면은 편년체 사서의 모범. 그러니까 매 해마다 1300년, 1301년, 1302년 이런 식으로 각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당시 연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 사서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서가 등장하고 나서 이후 사서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거고요. 과학기술을 살펴보면요. 인쇄술, 화약, 그리고 나침반 등이 개발되어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은 당시 송나라 때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었던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서역에서 넘어온 발달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더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천재교육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교과서가 아닌 천재교육 교과서에 이렇게 잘 정리된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교자는 세계 최초의 지폐이다. 당시는 철전, 이제 금속 화폐를 사용했는데 유통이 불편해 교자라는 지폐를 발행했고 회자는 남송에서 널리 유통된 지폐인데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굳이 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원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은 경제적으로 농업 생산이 여전히 또 장려가 됐고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왕정이라는 사람이 농서를 편찬했어요. 그리고 역참과 대운하를 정비해서 상업이 번성했는데 원나라를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역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역참.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전히 동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고 화폐 사용의 증가로 어떤 지폐, 지폐의 명칭, 교초가 유통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서민 문화가 여전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상기, 비파기를 비롯한 원곡, 연극이 유행했었고요. 다양한 종교가 인정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가까이까지 멀리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그만큼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들어와서 크게 성행을 하게 되는데 황실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으로, 문제점으로 사원과 불탑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제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역법. 네. 여러 번 선지로 제가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곽수경에 의해서 어떤 역법이 제작되어서 이렇게 실생활에 이용이 됐는데 이 역시나 생목인의 활동으로 이슬람 문화가 전래된 결과물인 거예요. 당시에 넓은 영토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생목인들 역시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 기술을 이제 원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잠깐 또 시간을 또 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교류라는 부분, 이 교류라는 부분이 역사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빈도가 높게 다뤄지는 거예요. 요거는 교육과정상으로도 그렇고요. 교류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시간을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내서, 죄송합니다. 분량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활한 통치를 위한 교육로 정비와 역참망이 설치돼서 발전할 수 있었다, 동서문화가. 교역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원길이 있고요. 그리고 사막길이 있고, 그리고 뭐 바닷길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원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용했었던 초원길과 사막길이 어떻게 보면 동서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역참이라는 거. 우리가 말을 타고 어느 지점마다 이런 관청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너무 영토가 커지다 보니까 쉴 새 없이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박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역참이라는 게 정비가 잘 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상인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서문화가 조금 더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역참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해상무역이 번성합니다. 여러 가지 또 여러 항구 도시들이 또 발전을 하게 되고 이슬람 상인들이 교역망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에 결과물로 원거리 여행이라고 하는 거,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또 친숙하게 들어왔던 이런 인물들, 마르코 폴로라든지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그리고 여행기라는 또 책을 쓴 이제 이븐 바투타라는 이제 모로코 상인이죠. 이 사람까지. 그리고 당시 교황의 사절로 이제 원나라에 들른 카르핀이라는 인물까지. 이렇게 원거리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여행자들이 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원과 이런 뭐 관련해서 문제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17년도 수능에 등장한 문제를 제가 살펴볼 텐데 당시 중국 왕조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탐구 주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해서 또 3점짜리 문제입니다. 1모듬은 대도를 수도로 정한 배경, 2모듬은 경제, 교초 발행, 3모듬 생목인과 남인의 사회적 위치를 비교한다. 이 키워드들을 통해서 왕조에 대한 설명인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수시력이 제작된 과정을 조사한다. 이미 1번에서 사실 답이 나왔죠. 2번 자치통감이 편찬된 목적을 살펴본다. 송왕조고요. 그리고 귀거래사 우리가 위진남북조 할 때 남조에 있었던 사실이고 홍루몽 청나라 고려망국 정도 명나라 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기출되었다는 거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 뭐 다 맞춘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2월 달에 우리가 본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원하시는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에 좀 더 충실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